10년이 넘는 세월을 전부 바쳤는데 저한테 남은 게 고작이 낡은 한복 한 벌이라고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데 정말 두 손이 텅 비어 있었어요. 지난 10년 제 모든 걸 바쳐 밤낮으로 병간호했던 시어머니, 그런 어머님이 제게 남기신 건 이 낡은 한복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얼굴 한번 제대로 비추지 않던 시누이, 유진이 통장에는 무려 10억 원이 찍혀 있었죠. 유언장 내용을 듣는 순간 시누이는 입꼬리를 싹 올리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정말 심장에 날카로운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민준 씨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해외로 휙 떠나버렸어요. 회사 일이 급하다면서 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그날 밤 저는 홀로 어머님 방에 들어가 그 한복을 가만히 만져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낡은 한복 속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은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1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저는 한결같이 어머님 곁을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며느리의 도리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새 그 마음은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정성이 되었죠.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어머님 약부터 챙깁니다. 파킨슨병 때문에 손을 부들부들 떠시는 어머님은 혼자서 약을 드시기가 무척 힘드셨거든요. 어머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유나야, 정말 미안하다. 이 늙은이가 이렇게 패만 끼치고. 어머님, 아이고,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덕분에 제가 이 집에 와서 우리 민준 씨랑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어머님의 주름진 손이 제 손을 꼭 하고 잡으셨습니다. 그 손길에서 따뜻한 온기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제가 하던 미용실 일을 그만둔 지도 벌써 5년이 넘었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어머님 병간호가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가족이니까요. 저녁이 되면 남편 민준 씨가 퇴근하고 돌아옵니다. 요즘 해외 프로젝트 때문에 워낙 바빠서 집에 있는 날이 드물지만 오늘은 웬일로 일찍 들어왔네요. 오늘 어머니 어떠셨어? 네, 많이 편안해 하셨어요. 오후에는 좋아하시는 막장 드라마도 같이 봤는걸요. 싱글벙글 웃으시던데요. 아이고, 고마워 여보? 나는 바쁘다는 핑계로 신경도 제대로 못 쓰는데. 괜찮아요. 여보, 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 밤 어머님이 갑자기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셨습니다. 호흡곤란이었어요. 급하게 119를 불러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의사 선생님은 그저 고개만 절레절레 저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에게 급히 연락했고 잠시 해외에 나가 있는 시누이 유진 아가씨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시차 때문인지 아가씨는 끝내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어머님은 이상하게도 무척 평온해 보이셨어요. 마지막 순간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셨습니다. 유나야, 고맙다. 내 딸, 그렇게. 어머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10년간 정성으로 모셨던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현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남편은 깊은 슬픔에 잠겨 아무 말도 없었고 저는 묵묵히 장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례식 날, 정말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시누이 유진 아가씨가 나타났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채 아주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이었어요. 부동산 개발로 대박이 났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화려한 모습일 줄은 몰랐습니다. 오빠, 많이 힘들지. 그래도 어머니 편안하게 가셨다니 그나마 다행이네. 유진아, 장례식이라도 와줘서 다행이다. 어머니가 너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하셨어. 아가씨는 남편에게만 말을 건넬 뿐 저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간 명절에도 코빼기 한 번 안 비치던 시누이가 갑자기 나타나니 어색했지만 그래도 어머님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이틀 뒤 어머님의 변호사가 저희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유언장을 읽어준다고 했어요. 남편과 시누이, 그리고 저까지 셋이 나란히 변호사 사무실에 앉았습니다. 고 최은숙 여사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첫째,
현금 및 예금 10억 원은 딸 김유진에게 상속한다. 둘째, 본인이 평소 아끼던 한복 한 벌은 며느리 서윤아에게 남긴다. 셋째, 나머지 모든 재산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한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10년간 밤낮으로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저한테 남겨진 게 고작 한복 한 벌 뿐이라고요. 남편에게도 저에게도 아무것도 없이 모든 재산이 시누이랑 재단으로 간다니, 반면에 얼굴도 안 비추던 시누이에게는 1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돌아갔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변호사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10년 동안 어머님을 모셨는데 한복 한 벌이라니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고인의 뜻이 이러하니 저희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어머니가 대체 왜 이런 결정을... 남편이 충격에 빠진 채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그때 신우이의 얼굴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가 제 가슴을 더 아프게 쑤셨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 내 두 손은 정말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도 아무 말이 없었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어머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남편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지만 그의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정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급한 표정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미안한데 오늘 급히 출장을 가야 할 것 같아. 싱가포르 현장에 문제가 생겼대. 지금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어쩔 수 없어? 회사에서 계속 난리야. 게다가 이제 어머니 유산도 없으니 지금 우리 상황부터 빨리 수습해야지. 이 계약이라도 잘 마무리해야 해. 남편의 말에 더 큰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사업이 어머님의 지원 덕분에 가능했던 거였나요? 이제 그 지원이 끊겼으니 우리 가정의 경제적 기반도 송두리째 흔들리는 걸까요? 남편은 서둘러 짐을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저는 텅 빈 집에 정말 혼자 남겨졌어요. 어머님도 가시고 남편도 떠나고 제게 남은 건 덩그러니 한복 한 벌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님의 방을 정리하려고 들어갔습니다. 평소 어머님이 쓰시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만져보니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옷장을 열자 어머님의 옷가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안쪽에 유언장에 언급되었던 바로 그 한복이 보였습니다. 연보라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 어머님이 가장 아끼시던 한복이었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비단 촉감이 참 부드러웠습니다. 이게 정말 전부인가? 10년의 세월이 이 한복 한 벌로 정리된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띠링하고 울렸습니다. 변호사에게 온 문자 메시지였어요. 고인의 유언을 집행함에 따라 김유진 님께 10억 원 이체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그날 아가씨의 그 비웃음이 떠올라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답답한 마음에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턱 막혀서 잠시 밖에 나가 바람이라도 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파트 현관을 나서는데 주차장에 시누이의 외제차가 보였습니다. 이 시간에 웬일이지 싶어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어요. 시누이는 차 안에 앉아 핸드폰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저도 모르게 기둥 뒤로 몸을 잽싸게 숨겼습니다. 시누이가 차 창문을 스르륵 내리고 통화를 시작하는 소리가 조용한 밤 공기를 타고 제 귀에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응, 드디어 입금됐어. 이제 시작이야. 그 말과 함께 시누이의 얼굴에 번지는 미소가 가로등 불빛 아래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시누이는 무언가 더 말을 이어갔지만 하문을 닫는 바람에 더는 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이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어머님의 유언장 뒤에 무언가 더 끔찍한 비밀이 있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의문만 가득했어요. 시누이는 대체 무엇을 시작한다는 걸까? 어머님은 왜 우리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그 한복을 생각하면
한숨만 푹푹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드는데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어제 본 신우이의 그 섬뜩한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서요. 이제 시작이야. 라는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니 집안이 너무나도 적막했습니다. 남편은 출장을 떠났고 어머님도 안 계시니 이제 이 넓은 집에 정말 저 혼자네요. 다시 정리를 시작해야겠다.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머님 방 앞에 서니 차마문을 열기가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니까요. 깊은 숨을 한 번 훅 들이쉬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의 향기가 여전히 방 안에 남아 있었어요. 침대 옆 테이블에는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읽던 책과 돋보기 안경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어머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셨다가 금방이라도 돌아오실 것만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방을 정리했습니다. 옷장을 열어 어머님의 옷들을 살펴보니 대부분 낡고 오래되었지만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어머님은 참 검소한 분이셨거든요. 그런 분이 어떻게 그런 유언을 남기셨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다시 그 한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절로 한숨이 나왔어요. 옷장 안쪽에 걸려있는 한복을 꺼내 침대 위에 조심스레 펼쳐놓았습니다. 어머님이 제게 남기신 유일한 유산이니 한복. 한복을 가만히 살펴보는데 저고리 안감이 유난히 톡 하고 튀어나온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라, 이상하다? 싶어 자세히 보니 안감이 아주 살짝 뜯어져 있었어요. 손가락을 슬쩍 넣어 더듬어 보니 무언가 종이 같은 것이 만져졌습니다. 조심스럽게 안감을 더 벌려보니 그 안에서 작은 노트 한 권이 나왔습니다. 어머님의 일기장이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어머님이 이걸 왜 여기에 숨겨두셨을까요? 일기장을 펼치니 어머님의 단정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무려 20년 전 일기였습니다. 오늘 유진이가 18번째 생일을 맞았다. 이 아이에게 진실을 언제쯤 말해야 할지 마음이 무겁다. 사실 그 아이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다음 페이지가 싹 찢겨져 있었습니다. 급하게 다음 장을 넘겨보니 중간중간 여러 페이지가 찢겨나간 흔적이 보였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특정 내용을 제거한 것 같았습니다. 몇 페이지를 더 넘겨보니 5년 전 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유나가 자기 일까지 그만두고 나를 돌봐준다. 참 고맙고 예쁜 며느리다. 아들인 민준이보다 더 자식 같은 아이. 이 은혜를 나중에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그리고 또다시 다음 페이지가 찢겨져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계속 넘기다 보니 작년 일기가 나왔어요.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한다. 유진이에 대한 진실. 그 아이는 내 친딸이. 여기서 또 페이지가 찢겨져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내 친딸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진 아가씨가 어머님의 친딸이 아니라는 뜻일까요? 헐, 그럴 리가 없잖아요. 심장이 쿵쾅쿵쾅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을 계속 살펴보니 몇 달 전 일기가 나왔어요. 유나에게 모든 것을 남기고 싶다. 하지만 그러면 유진이가 아니다. 계획대로 해야 한다. 유진이에게 돈을 맡기고 유나에게는 한복을 남길 것이다. 그 안에. 그리고는 또 다음 부분이 싹둑 찢겨져 있었습니다. 답답함에 일기장을 침대 위에 휙 던져버렸어요. 어머님은 도대체 무슨 계획을 세우신 걸까요? 그리고 누가 이 일기장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든 걸까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생각을 정리하려는데 문득 어제 신우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네. 혹시 신우이가 이 일기장에 대해 알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걸까요? 갑자기 궁금증이 폭발했습니다. 신우이를 찾아가서 직접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벌컥벌컥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보, 잘 지내고 있어? 별일은 없고? 네, 그냥 어머님 방 정리하고 있었어요. 미안해. 이런 때 혼자 두고 와서 괜찮아요. 회사 일도 중요하잖아요. 특히 지금은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남편을 탓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혹시 유진이한테 연락 왔어? 아니요. 왜요? 아냐. 그냥 어제 유진이가 좀 이상했잖아. 뭐라도 말한 게 있나 해서 남편의 말에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남편도 신우이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낀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신우이를 찾아가 봐야겠다고요. 신우이의 회사 주소는 알고 있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작지만 번듯한 부동산 개발 회사였어요. 옷을 갈아입고 가방에 방금 발견한 일기장을 챙겨 넣었습니다. 신우이에게 직접 물어볼 생각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신우이 회사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 풍경이 제 마음처럼 복잡했어요. 어머님의 일기장에 적힌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 아이는 내 친딸이 도대체 무슨 의미였을까요? 신우이 회사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주 현대적인 디자인의 건물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니 안내 데스크가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진 사장님을 뵙고 싶은데요. 약속 있으신가요? 아니요. 가족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전화를 걸더니 잠시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사장님께서 지금 회의 중이시라고 합니다. 오후에 다시 방문해 주시겠어요? 실망스러웠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밖으로 나가려는 바로 그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반사적으로 커다란 화분 뒤로 몸을 잽싸게 숨겼습니다. 신우이는 젊은 남자와 함께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에 아주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변호사님, 그 일기장 나머지 페이지들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걱정 마세요. 지시하신 대로 모두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좋아요. 아직은 아무도 알아서는 안 돼요. 특히 우리 새언니한테는요. 절대로요.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신우이가 일기장 페이지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아주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었던 거죠. 왜 도대체 무엇을 숨기려는 걸까요? 두 사람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신우이의 표정은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어머님의 유언장이 발표되던 날과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건물을 나와 잠시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정말 복잡했어요. 어머님의 일기장, 찢겨진 페이지들, 신우이의 수상한 행동.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일기장 사진을 찍어두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읽은 문장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유나에게 모든 것을 남기고 싶다. 하지만 그러면 유진이가 아니다. 계획대로 해야 한다. 어머님은 저에게 무언가를 남기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러지 못하셨고 대신 이 한복에 일기장을 숨기신 거죠. 저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게 분명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찢겨진 일기장 페이지들을 반드시 찾아내야 해요. 그리고 신우이가 숨기고 있는 그 비밀을 밝혀내야 합니다. 어머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꼭 알아내야 해요. 집에 도착해서 다시 한복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더 숨겨진 것이 있을까 싶어서요. 한복의 모든 부분을 꼼꼼히 살폈지만 더 이상의 단서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님은 분명 저에게 무언가를 알려주려 하셨으니까요.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꼭 진실을 찾아낼게요. 그리고 왜 저에게 이 한복을 남기셨는지, 왜 신우이에게 그 많은 돈을 주셨는지 모든 것을 알아낼 거예요. 네. 밤새 한숨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신우이가 변호사에게 했던 말이 자꾸만 귀에 맴돌았어요. 아침이 밝아오자 결심했습니다. 어머님의 오랜 친구, 이 여사님을 찾아가야겠다고요. 이 여사님은 어머님과 60년 지기 친구로 저에게는 친정어머니처럼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어머님 생전에도 종종 찾아뵙곤 했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다행히 집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서울 북쪽 한적한 동네에 사시는 이 여사님 댁으로 향했어요. 가는 길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님의 비밀을 캐내는 것 같아 죄스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진실을 꼭 알아야만 했어요. 오래된 단독주택. 정원에는 직접 가꾸시는 꽃들이 소담하게 피어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이 여사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 유나 왔구나. 어서 들어오렴. 안녕하세요. 이 여사님, 잘 지내셨어요? 그렇지 뭐. 우리 은숙이 장례식 이후로 못 봤네? 아이고, 많이 힘들지. 이 여사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갑자기 눈물이 핑 타올랐습니다.
꾹 참으며 거실로 들어갔어요. 테이블 위에는 이미 차와 다과가 정갈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앉으렴.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하자. 내려주신 차를 한 모금 마시니 향긋한 국화차 향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잠시 마음이 진정되는 느낌이었어요. 어머님 유언장 내용 들으셨죠? 들었다. 많이 서운하지 네.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어머님이 왜 그러셨는지? 이 여사님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숙이는 항상 깊은 뜻이 있는 사람이었어.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는 절대 판단할 수 없는 사람이지. 그 말씀은 어머님께 다른 의도가 있으셨다는 뜻인가요? 이 여사님은 대답 대신 찬장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먼지를 살짝 털어내시고는 제게 건네주셨어요. 이걸 한번 봐보렴. 은숙이랑 내가 젊었을 때 사진들이야. 앨범을 펼치니 빛바랜 흑백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20대쯤으로 보이는 어머님과 함께 찍은 모습이었어요. 두 분 다 참 고우셨습니다. 사진을 넘기다 보니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님 사진이 나왔어요. 분명 제 남편 민준 씨였습니다. 그 옆에는 어머님과 아버님으로 보이는 분이 서 계셨고요. 이건 민준 씨죠? 민준이가 3살 때였을 거야. 사진을 더 넘기니 어머님과 이 여사님이 함께 찍은 사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낯선 부부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분들은 누구세요? 이 여사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러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오래된 친구들이야. 지금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지만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교통사고로 한나란 씨의 세상을 떠났어. 참 비극적인 일이었지. 사진을 더 넘기려는데 이 여사님이 살짝 앨범을 덮으셨습니다. 차도 마시렴. 다 식어버렸겠다. 차를 다시 따라주시는 동안 무언가 숨기고 계신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이 여사님, 혹시 유진 아가씨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세요? 이 여사님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차를 따르던 손을 멈추시더니 저를 깊이 바라보셨어요. 왜 그런 걸 묻니? 어머님 한복에서 일기장을 찾았어요. 거기에 유진 아가씨에 대한 이상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어떤 내용이었는데 그 아이는 내 친딸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하지만 그 다음 페이지가 찢겨져 있었어요. 이 여사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은숙이가 그런 일기를 남겼구나. 유나야, 이건 아주 오래된 이야기란다. 우리 가족의 비밀이기도 하고 제발 알려주세요. 저는 꼭 알아야 해요. 어머님이 어떻게 대체 왜 저희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시누이에게만 전부를 주셨는지. 이 여사님은 창밖을 아련하게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유진이는 특별한 아이였어. 은숙이에게는 더더욱. 어떤 의미에서요? 은숙이와 유진이는 피로 맺어진 사이는 아니었어. 그 말씀은 유진 아가씨가 입양하라는 건가요? 이 여사님은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셨습니다. 유나야, 가족이란 건 꼭 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란다. 때로는 인연으로, 깊은 정으로 맺어지기도 하지. 은숙이는 그걸 너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구나.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10년간 제 모든 걸 포기해가며 어머님을 모셨는데 이 여사님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은숙이는 너를 무척 아꼈어. 그 마음은 절대 의심하지 마라. 네가 찾은 그 일기장, 그건 은숙이가 일부러 너에게 남긴 걸 게다. 분명 더 찾아봐야 할 게 있을 거야. 그때 이 여사님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으시고는 잠시 자리를 비우셨어요. 저는 그 사이에 다시 앨범을 펼쳐보았습니다. 아까 본 낯선 부부의 사진을 다시 찾아보았어요.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날짜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970년 6월. 진우와 지혜. 그리고 그 옆에 더 작은 글씨로 유진이의 부모라고 적혀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앨범을 더 넘기니 그 부부와 어린 여자아이가 함께 찍힌 사진이 나왔습니다. 아이는 3살 정도로 보였어요. 사진 뒷면에는 유진 3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사진 한 장이 찢겨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 옆 페이지를 보니 유진 입양 1972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진 아가씨는 정말 입양하였던 거예요. 이 여사님이 돌아오시자 얼른 앨범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제가 본 것을 아시는 듯 했어요.
봤구나. 네. 유진 아가씨가 정말 입양하였군요. 이 여사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유진이의 친부모는 은숙이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 교통사고로 두 사람 다 세상을 떠나자 은숙이가 유진이를 맡아 키웠지. 당시 유진이는 5살이었어. 은숙이는 유진이를 정말 친딸처럼 사랑했단다. 그런데 왜 이런 사실을 숨기셨던 거죠? 처음에는 유진이가 너무 어려서 충격받을까봐 그랬지. 나중에는 다른 이유가 생겼어. 다른 이유요? 이 여사님은 말을 아끼셨습니다. 그건 은숙이만 알고 있는 일이야. 나도 전부 알지는 못해. 하지만 은숙이는 항상 유진이를 특별하게 여겼어. 그리고 너도? 저도요, 그래. 은숙이는 너를 정말 친딸처럼 생각했어. 늘 내게 내 얘기를 하곤 했지. 우리 유나는 정말 내 딸 같아라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어머님은 저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을까요? 이 여사님은 깊은 뜻이 담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유나야, 은숙이가 너에게 남긴 건 그 낡은 한복 한 벌만이 아닐 거야. 그 안에서 일기장을 찾았듯이 분명 더 찾아봐야 할 게 있을 거야. 은숙이는 항상 깊은 뜻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혹시 어머님이 남기신 다른 물건은 없으세요? 뭐든지 단서가 될 만한 거요. 이 여사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작은 상자 하나를 가져오셨습니다. 이건 은숙이가 떠나기 몇 달 전에 나에게 맡긴 거야. 너에게 줄 때가 오면 주라고 했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열쇠 하나와 작은 메모가 들어있었어요. 메모에는 우리 유나에겐 때가 되면 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그건 나도 몰라. 은숙이가 말해주지 않았어. 하지만 아주 중요한 것임에는 틀림없어. 열쇠를 손에 쥐고 있으니 어머님이 제게 무언가를 남기셨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쩌면 이 열쇠가 모든 비밀을 풀 수 있는 마지막 단서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은 실마리가 생긴 것 같아요. 이 여사님은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유나야, 은숙이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그 마음만은 절대 의심하지 마라. 그리고 조심하렴. 조심하라니요. 때로는 진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를 수 있으니까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 이 여사님의 말씀이 마음에 걸렸지만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작별 인사를 드리고 앨범과 상자를 소중히 들고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앨범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신우이의 어린 시절 사진을 자세히 보니 지금의 모습과 꼭 닮았어요. 하지만 그 옆에 찢겨나간 사진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진이었을까요? 앨범을 넘기다 보니 종이 한 장이 팔랑 하고 떨어졌습니다. 주워서 보니 찢겨진 사진의 일부였어요. 사진 속에는 어린 신우이와 함께 있는 어머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이 반만 있어서 나머지 인물은 보이지 않았어요. 사진 뒷면을 보니 희미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유진이와 그녀의 진짜, 나머지는 찢겨져 알 수 없었어요. 진짜라는 단어 뒤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진짜 부모 아니면 다른 무언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신우이는 입양되었고 어머님은 그녀를 특별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한복과 그 안의 일기장, 그리고 이 열쇠를 남기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는 길. 문득 어머님이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유나야, 때로는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란다. 진짜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지. 그때는 그저 인생의 교훈으로만 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꼭 진실을 찾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꼭 알고 싶어요. 이 여사님께 받은 열쇠를 손에 쥔 채 밤새 뒤척였습니다. 이 열쇠가 열어줄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머님이 남기신 메모, 유나에겐 때가 되면 그때는 대체 언제일까요? 아침 일찍 어머님의 유언을 집행한 변호사 사무실로 다시 향했습니다. 김정은 변호사는 어머님과 오랜 인연이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그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지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안고 찾아갔습니다. 김 변호사님,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유나 씨,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어머님이 남기신 유언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서요. 변호사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더니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어요.
유감스럽게도 이미 모든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이상은 제발요. 어머님이 저에게 한복 한 벌만 남기시고 신우이에게 10억을 주신 데에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머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인의 뜻을 존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겁니다. 때가 되면 이 여사님의 메모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었어요.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닐 거예요. 김 변호사님, 혹시 이 열쇠에 대해 아시나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변호사의 눈빛이 순간 크게 흔들렸어요. 어디서 그걸 이 여사님께 받았어요? 어머님이 맡기신 거라고요. 변호사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른 의뢰인과 약속이 있어서요.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그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저를 사무실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귀에 계속 맴돌았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보, 나 오늘 저녁에 귀국해.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갑자기 무슨 일이에요?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니야. 집에서 보자.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척 무거웠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남편을 기다렸어요. 저녁 무렵 현관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퀭하니 지쳐 보였어요. 여보, 어서 와요.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 아직. 일단 앉아봐. 할 얘기가 있어. 남편은 거실 소파에 털썩 앉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싱가포르 프로젝트 취소됐어. 회사에서 내 팀이 담당하던 모든 해외 사업을 중단시켰어. 그게 무슨...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기존에 투입되던 회사 자금줄이 완전히 끊겼어. 어머니가 우리 회사 주요 투자자셨거든?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설마 했는데 어머님이 남편의 회사를 지원하고 계셨다니.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분간은 힘들 거야. 어머니가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지만 이 집도 어머니 명의라 재단에 기부되었으니 조만간 이사할 집도 알아봐야 해.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살던 집까지 잃게 된다니? 그런데 문득 의문이 들었어요. 그럼 신우이는 어떻게 된 거죠? 10억이나 받았는데. 남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유진이야. 자기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괜찮을 거야.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 어머니가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대화를 나누던 중 문득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남편이 가져온 서류 가방에서 삐져나온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여보, 그 종이는 뭐예요? 아, 이거 어머니 서재에서 우연히 발견한 거야. 부동산 관련 서류 같은데 반이 찢어져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 그 종이를 자세히 보니 강남의 한 빌딩 주소와 계약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종이의 절반은 찢겨나간 상태였어요. 이거 중요한 단서일지도 몰라요. 어머님이 남기신 유산과 관련된. 갑자기 머릿속에 번개 같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신우이가 변호사와 나눈 대화, 찢겨진 일기장, 그리고 이 부동산 서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보, 나 잠깐 나갔다 올게요. 이 시간에 어딜 가려고 친구 좀 만나고 올게요. 금방 와요. 마음이 복잡해서 남편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진실을 찾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곧장 신우이의 회사로 향했어요. 이미 늦은 시간이라 사무실은 닫혀 있을 테지만 혹시 모르니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예상대로 건물은 어두웠지만 최상층 신우이 사무실에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의 눈을 피해 비상계단으로 조용히 올라갔어요. 사무실 문 앞에 서니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안에서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변호사님, 내일 모든 서류 준비해 주세요. 이제 곧 마무리할 거예요. 용기를 내어 문을 똑 두드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신우이가 문을 열었어요. 언니,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신우이의 눈빛이 경계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가씨, 우리 얘기 좀 해요. 어머님이 남기신 유산에 대해서. 신우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사무실은 깔끔했고 한쪽 벽면에는 커다란 금고가 보였어요. 언니, 어머니 유언은 이미 다 집행됐어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을 텐데요. 정말 그럴까요? 어머님이 찢어놓은 일기장 페이지들 아가씨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알아요. 신우이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잠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어요. 언니,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아직 때가 안 됐어요. 또 그 말이군요. 때가 되면 다들 똑같은 말만 하네요. 갑자기 신우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받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웠어요. 그 순간 제 눈에 금고 위에 놓인 열쇠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이 여사님께 받은 열쇠와 모양이 비슷해 보였어요. 순간적인 판단으로 신우이가 통화하는 동안 그 열쇠를 집어들고 금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아 돌렸는데 찰칵 하고 놀랍게도 금고가 열렸어요. 안에는 서류 뭉치와 함께 찢겨진 일기장 페이지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는 강남의 한 빌딩 등기 권리증이 놓여 있었어요. 소유자 이름란에 적힌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소유자 서유나. 그 순간 등 뒤에서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신우이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급하게 금고문을 닫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놀랍게도 이내 한숨을 크게 푹 쉬더니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언니, 이젠 말씀드릴 때가 된 것 같네요. 신우이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스러웠지만 그녀가 가리키는 소파에 얌전히 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제 이름이 적힌 등기 권리증을 꽉 쥐고 있었어요.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왜 내 이름으로? 신우이는 대답 대신 작은 티포트와 찻잔을 꺼냈습니다. 차분한 동작으로 차를 우려내는 모습이 신기하게도 어머님과 꼭 닮아 있었어요. 어머니가 생신 때마다 즐겨 드시던 차예요. 녹차에 국화를 살짝 섞은 거죠. 차를 따르는 신우이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찻잔을 제게 건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언니, 제가 어머니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그걸 어떻게... 네, 이 여사님께 들었어요. 입양되었다고. 신우이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창밖을 아련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짙은 슬픔이 어렸어요. 고등학교 때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때부터 모든 게 달라졌죠. 그녀의 목소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평소의 차갑고 냉정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제 진짜 부모님이 누구인지, 왜 저를 입양해야만 했는지, 그런 의문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머니께 울며불며 여쭤봤지만 처음엔 대답을 피하셨어요. 결국 제가 너무 괴로워하니까 진실을 말씀해 주셨죠? 신우이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녀의 이야기에 제 가슴도 아파왔어요. 제 친부모님은 어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셨대요. 교통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저를 맡아 키우신 거죠. 그때 제가 5살이었어요. 일기장에 적혀있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신우이의 눈에 눈물이 방울방울 맺혔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저는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진실을 오랫동안 숨겼다는 이유로요. 그리고 제 진짜 부모님에 대한 기억조차 없애버렸다고 생각했거든요. 신우이는 서랍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부부와 어린 여자아이의 사진이었어요. 이게 제 진짜 부모님이에요. 어머니는 이 사진을 항상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셨더라고요. 저에게는 보여주지 않으셨지만요. 저는 가방에서 찾은 일기장을 꺼내 신우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가씨, 저도 어머님의 일기장을 봤어요. 찢겨진 부분이 너무 많았는데 혹시... 신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찢었어요. 우연히 어머니가 일기장을 적는다는 걸 발견했거든요. 그리고 거기 적힌 내용들을 보게 되었죠. 거기에는 저에 관한 비밀들, 그리고 언니에 관한 내용도 있었어요. 저에 관한 내용이요. 신우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언니를 정말 친딸처럼 사랑하셨어요. 일기장에 그렇게 적으셨죠. 유나는 내 친딸 같다고. 10년 동안 어머니를 그렇게 정성껏 모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깊은 죄책감을 느꼈어요. 신우이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에 제 마음도 복잡해졌어요. 죄책감이요. 네, 저는 어머니의 진짜 딸도 아닌데
딸 행세를 하면서 정작 효도는 단 한 번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니까요. 언니가 어머니 곁에서 온갖 효도를 다하는 동안 저는 사업 핑계로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죠. 신우이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일기장을 찢은 이유가 단순히 비밀을 숨기려는 것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어머님이 아가씨에게 10억을 남기신 이유는 신우이는 금고에서 서류 몇 장을 더 꺼냈습니다. 이건 어머니의 지시사항이에요. 그 돈으로 언니 명의의 부동산을 관리하라는 바. 갑자기 모든 퍼즐 조각이 딱딱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등기 권리증에 제 이름이 있었던 이유. 신우이가 10억을 받은 이유. 그러니까 어머님은 처음부터 저에게 그 빌딩을 주시려고 했던 거군요. 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어머니는 오빠가 사업에 실패할 것을 이미 예상하셨어요. 그래서 언니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방법을 선택하신 거죠. 신우이의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은 우리의 미래까지 다 내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아가씨, 그럼 왜 처음에 저한테 말해주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차갑게 굴었죠? 신우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어머니의 계획이었어요. 모든 것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정리될 때까지 비밀로 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언니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너무 두려웠어요. 입양아인 제가 이런 엄청난 일을 맡게 되었다는 걸 알면 신우이의 솔직한 감정 표현에 제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니 어머님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지만 때로는 깊은 정이 피보다 더 중요하다고. 신우이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님의 깊은 뜻을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주도를 참 그리워하셨죠. 신우이의 갑작스러운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주도요? 네. 어머니가 젊었을 때 잠시 살았던 곳이에요. 늘 그곳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하셨어요. 순간 머릿속에 기억 하나가 스쳤습니다. 이 여사님께 받은 그 열쇠, 그것이 어디의 열쇠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했는데 혹시 아가씨, 혹시 어머님이 제주도에 집을 가지고 계셨나요? 신우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느낌이 이 여사님께서 어머님이 맡기신 열쇠를 주셨거든요. 신우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도 제주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거라고. 신우이는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한옥의 등기 부등본이었어요. 이 집도 언니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어머니가 몇 년 전에 이미 명의를 바꾸셨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 두셨던 걸까요? 그럼 왜? 어머님은 유언장에 그렇게. 신우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세금 문제예요. 상속세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죠. 어머니는 생전에 이미 많은 재산을 언니 명의로 바꿔두셨어요. 유언장은 그저 형식적인 절차였던 거죠.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의 깊은 뜻, 신우이의 행동까지도요.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재단에 기부하신 나머지 재산은요? 그건 어머니의 진짜 뜻이었어요. 어머니는 항상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특히 고아원과 양로원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신우이의 말에 어머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져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한 점이 생각났어요. 그런데 아가씨는 왜 그날 밤에 이제 시작이야 라고 말했던 거예요? 신우이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건 어머니의 유산을 제대로 관리하기 시작한다는 의미였어요. 그날 10억이 입금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차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아가씨,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제주도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가 분명 그곳에 있을 테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저도 내일 제주도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같이 가요. 어머님이 우리 둘 다 그곳에 가길 원하셨던 것 같으니까요. 신우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로를 경계하던 우리 사이에 처음으로 작은 화해의 순간이 찾아온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서류들을 보고 나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그런 깊은 뜻을 가지고 계셨다니. 유진이도 그저 어머니의 지시를 따랐던 거였구나. 네. 어머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특히 당신이 사업에 실패할 것을 예상하고요. 남편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나 때문에 어머니가 그런 걱정을 돌아가시고 나서도 정말 어머니를 뵐 면목이 없네? 밤늦게 어머님의 유품을 다시 살펴보던 중 작은 보석함 안에서 낡은 열쇠를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작은 메모가 있었어요. 제주도 한옥의 열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어머님이 남기신 또 다른 단서였던 거예요. 이 여사님이 주신 열쇠와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제주도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어요. 그날 밤, 창문 너머로 신우이가 짐을 싸서 차에 싣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침에 함께 가기로 했는데 왜 혼자서 서둘러 준비하는 걸까요? 혹시 무언가 더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핸드폰을 들어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가씨, 지금 짐 싸는 거예요. 아, 언니. 신우이가 당황하듯 말했습니다. 네,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려고요. 우리 같이 가기로 하지 않았나요? 물론이죠. 제가 언니 댁으로 갈게요. 아침 6시에 출발하면 어떨까요? 신우이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지만 애써 의심을 떨쳐버리려 노력했습니다. 이제 서로 믿기 시작해야 할 때니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어머님의 사진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곳에 가면 마지막 비밀을 알려주실 건가요? 가슴 한편에는 기대와 설렘이, 다른 한편에는 약간의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테니까요. 제주도 공항에 내리자 짭짤한 바다 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신우이와 함께 온 이 여행이 어색하면서도 묘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설렜어요. 렌트카를 타고 오름이 보이는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한동안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어머니가 이곳에서 살았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네요. 신우이가 침묵을 깨며 말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한 번 와본 기억이 어렴풋이 있어요. 5살 때쯤이었을 거예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저 오름을 올랐던 기억이. 신우이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녀에게도 이곳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인가 봅니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 근처에 도착했음을 알렸습니다. 좁은 시골길로 접어들자 정겨운 돌담길이 나타났어요. 차를 세우고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저기예요. 어머니가 늘 그리워하던 곳이 바로 이곳이구나. 신우이는 마당에 서서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금세 눈물이 맺혔어요. 기억나요? 이 감나무에서 어머니가 빨갛게 익은 감을 따주셨던 기억이. 집 안으로 들어서자 오래된 가구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먼지는 소복이 쌓여 있었지만 누군가 가끔 와서 관리했던 흔적이 보였어요. 어머니가 1년에 한두 번씩 오셨대요. 제주도에 사는 관리인에게 부탁해서 집을 관리하게 하셨다고? 한 번씩 어머님이 어딜 좀 다녀오겠다고 하셨던 게 떠올랐습니다. 몸이 불편하신데 안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만류를 해도 이 여사님이랑 같이 가신다며 기어이 고집을 부리시던 일들이 머리를 스쳤어요. 여기에 오려고 하셨던 거였군요. 신우이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니 오래된 자개 장롱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님이 소중히 여기셨을 물건들이 그 안에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장롱을 열자 한복 몇 벌과 빛바랜 앨범들, 그리고 작은 나무 상자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한 상자를 꺼내 열어보니 어머님의 젊은 시절 사진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아름다우셨네요. 네, 정말 예쁘셨죠? 오빠가 어머니를 쏙 빼닮았어요. 사진들을 하나씩 넘기는데 신우이가 갑자기 헉하며 멈춰섰습니다. 한 장의 사진을 집어들더니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신우이가 보여준 사진에는 어린 여자아이와 젊은 부부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 어린 시절의 신우이였어요. 제 친부모님이에요. 어머니가 이런 사진을 여기에 신우이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에 제 마음도 아려왔어요. 갑자기 신우이가 일어나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었겠지요. 저는 계속해서 장롱을 살펴보았습니다. 맨 아래 칸에
오래된 나무 상자가 하나 더 있었어요. 열쇠 구멍이 있었지만 열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민하던 차에 문득 어머님이 주신 또 다른 열쇠가 생각났어요. 주머니에서 꺼낸 열쇠를 상자에 꽂았습니다. 찰칵 하고 딱 맞았어요. 상자를 열자 편지 한 뭉치와 낡은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맨 위에는 어머님의 글씨체로 쓰인 편지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내 딸 유나에게 여기까지 무사히 왔구나. 내 마음을 끝까지 알아준 너에게 정말 고맙다.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어내려 갔어요. 내가 유진이를 입양한 건 단순히 죽은 친구의 부탁 때문만은 아니었단다. 사실 유진이의 친어머니는 내 하나뿐인 동생이었어. 충격적인 내용에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신우이의 친어머니가 어머님의 동생이었다니, 그럼 신우이는 어머님의 친족하였던 거예요. 편지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머님의 동생은 집안의 극심한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집을 나갔고 가족들과 모든 연락을 끊고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 불의의 교통사고로 두 사람 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어머님이 하나뿐인 조카인 유진이를 입양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가족들의 반대 때문에 유진이가 친족이라는 사실을 평생 숨겨야만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저 친한 친구의 아이를 입양한 것처럼 꾸몄던 것입니다. 마침 신우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괜찮아요, 네. 그냥 갑자기 옛 기억이 떠올라서, 이 편지는 어머님이 남기신 건데, 아가씨도 보세요. 신우이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고, 읽어 내려갈수록 표정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변해갔어요. 충격과 놀라움, 그리고 깊은 슬픔이 그녀의 얼굴에 교차했습니다. 이게 대체 사실이에요. 제가 어머니 조카라고요. 그러니까 남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신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놀랍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님이 왜 그 사실을 평생 숨기셨는지. 상자 안에는 더 많은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유진이의 입양 서류, 그리고 어머님 동생의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모든 것이 편지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런데 상자 맨 아래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부동산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서울의 빌딩들, 제주도의 넓은 땅, 그리고 여러 상가 건물들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신우이도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언니 명의로 해놓은 재산들이에요. 제가 관리하고 있던 건 정말 일부였던 거네요. 서류를 넘기다 보니 마지막 페이지에 어머님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유나야. 이 모든 것은 네가 지난 10년 동안 이 늙은 어미를 정성껏 돌봐준 작은 보답이란다. 유진이에게 맡긴 돈은 이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어. 우리 유진이는 부동산에 재능이 있으니 너희 둘이 함께 이 재산을 잘 관리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꼭 기억하렴. 진정한 가족은 피보다 정으로 맺어지는 것이란다. 네? 어머님의 마지막 메시지에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신우이도 곁에서 조용히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니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하길 바라셨던 거예요. 신우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서야 어머님의 깊고 깊은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머님은 우리가 피를 나눈 자매는 아니지만 그보다 더 진한 정을 나눈 진짜 가족이 되길 바라셨던 거예요. 상자 바닥에서 마지막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님과 신우이, 그리고 제가 함께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어요. 딱 한 번. 어머님 생신 때 찍은 사진이었는데 세 사람 모두 더없이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진정한 유산은 이 수많은 부동산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족이라는 소중한 인연이었던 거예요. 제주도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손에는 어머님이 남기신 부동산 서류 뭉치가 묵직하게 들려 있었어요. 신우이는 제 옆자리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 남편이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아. 갑자기 제주도에 간다고 해서 걱정했어. 네. 여보, 많은 것을 알게 됐어요. 차에 오르며 남편에게 간략히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님이 남기신 엄청난 부동산 서류들, 그리고 신우이가 사실은 어머님의 친족하였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세상에,
믿기 어려운데. 그럼 유진이가 내 사촌이란 말이야. 남편의 놀란 표정에 신우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도 어제 알았어요. 오빠, 어머니가 그 사실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사신 거죠. 집에 도착해 거실에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주도에서 가져온 서류들이 가득 펼쳐져 있었어요. 이 모든 부동산이 정말 다 당신 명의로 되어 있다고 남편이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제 명의로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신우이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장은 형식적인 것이었어요. 이미 대부분의 재산은 언니 명의로 바뀌어 있었고 저에게 주신 10억은 이 부동산들을 관리하라는 의미였죠. 그럼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남편의 질문에 신우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달 전, 저를 조용히 부르셔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어요. 어머니의 뜻대로 모든 걸 진행하고 있었어요. 모든 재산에 대한 처리 방법을 알려주시면서도 제주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꼭 직접 찾아가 보라는 말씀만 하셨어요. 제 마음이 또 흔들릴까봐 걱정하셨나 봐요. 그때도 한결같이 사랑하는 내 딸 유진아라고 다정하게 불러주셨는데 전 그것도 모르고 제대로 된 효도 한번 못하고 이제껏 절 이방인으로만 생각했었어요. 신우이의 담담한 고백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동안의 오해와 서운함이 한순간에 눈 녹듯 녹아내리는 듯 했어요. 그런데 왜 처음부터 말해주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모든 법적 절차가 완벽하게 완료될 때까지 비밀로 해달라고.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부족함을 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계셨구나. 늘 안타까워하시면서도 용기 잃지 말라고만 하셨는데 내가 정말 너무 못났었구나. 그래서 유나 명의로 재산을 옮겨놓으신 거고 부끄러운 표정의 남편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모든 것을 예상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가족 회의를 해야 할 것 같아. 남편의 제안에 우리 셋은 처음으로 진지하게 마주 앉았습니다. 앞으로 이 많은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지 진솔하게 논의했어요. 신우이가 자신의 노트북을 열더니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 몇 달간 언니 명의의 부동산을 관리한 내역이에요. 10억으로 시작해서 이미 2개 건물의 리모델링을 마쳤고 임대 수익도 꾸준히 오르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전문가 수준의 자산관리 내역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주도에서 확인된 부동산도 추가해서 앞으로 모든 관리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맡아서 할게요. 신우이는 정말 전문가처럼 모든 것을 완벽하게 관리해 왔더군요.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그동안 오해해서 정말 미안해요. 신우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야말로 언니에게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를 10년 동안 그렇게 정성껏 모셨는데 저는 모두를 오해하고 제 앞가림만 한다고 남편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잠깐 기다려봐. 어제 어머니 서재를 정리하다가 발견한 게 있어. 그는 작은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와 작은 녹음기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뭐지? 남편이 테이프를 녹음기에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치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어머님의 목소리가 방 안에 잔잔히 퍼졌습니다. 유나야, 유진아, 그리고 내 아들 민준아, 이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너희들 곁을 떠났겠구나. 어머님의 목소리에 우리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선택한 것은 오롯이 너희들을 위해서란다. 사랑하는 아들 민준아, 우리 아들이 늘 자신감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투자를 결정했지만 그것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단다. 하지만 너의 길을 꺾고 싶지 않은 엄이 마음에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유나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유진이에게 관리를 맡겼어. 우리 유진이는 부동산에 천부적인 재능이 있으니까. 테이프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님은 신우이의 출생 비밀과 왜 그 사실을 평생 숨겨야만 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유진아, 내 친어머니는 내 하나뿐인 동생이었어.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그 사실을 숨겨야만 했단다. 네가 입양된 걸 알았을 때 너무나 혼란스러워하는 널 보고 더 이상 우리 딸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어. 언젠가 네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부디 이 어미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 신우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의 목소리가 계속됐어요. 그리고 내 딸 유나야.
너는 10년 동안 나를 한결같이 진심으로 돌봐주었어. 매 순간 힘든 내색 한 번 없이 내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날 가장 많이 살펴주었지. 사람들은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정성과 사랑이 피보다 더 진할 수 있다는 걸 나는 너를 통해 배웠단다. 난 항상 널 내 진짜 딸이라고 여겨왔단다. 저도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의 따뜻한 마음이 녹음 테이프를 통해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내 마지막 소망은 너희 셋이 진정한 가족으로 함께하는 것이란다. 서로 부족한 부분은 보듬어주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길 바란다. 테이프가 끝나고 방 안에는 한동안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우리 셋 모두 각자의 생각에 깊이 잠겨 있었어요. 어머니는 정말 모든 걸 계획하셨던 거구나. 그런 것도 모르고 원망만 했다니. 남편의 말에 신우이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회사 일로 잠시 나간 사이 신우이와 둘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 사실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신우이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재산 중에 제 친부모님의 유산도 있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위해 따로 관리해 오신 거죠. 오, 정말요, 네. 그래서 그 유산으로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해요. 제 친부모님과 어머니, 세 분의 이름을 딴 재단이요. 신우이의 눈에 결연한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머님과 참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꼭 도울게요. 갑자기 신우이의 눈에 눈물이 다시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껏 이방인이라고 생각하고 언니를 모질게 대하고 일부러 피하고 괜히 언니가 진실을 알게 될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그냥 부딪히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어머니의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제가 이러는 이유를 언니가 오해할까봐. 죄송해요. 언니, 신우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흔들렸어요. 저는 다가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씨, 이제 모든 게 밝혀졌잖아요. 우리 함께 어머님의 뜻을 이어가요. 신우이는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담긴 감정은 복잡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 희망의 빛도 보였어요. 어머님이 그토록 바라셨던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가족에게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사업 실패의 충격에서 벗어나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 신우이와 저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마지막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일기장에서 찢겨진 마지막 페이지들. 그리고 어머님이 재단에 기부하신 진짜 이유. 오늘은 신우이가 저희 집에 오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중요한 것을 가지고 온다고 했어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신우이가 작은 상자를 들고서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가져왔어요. 고마워요. 어서 들어와요. 거실에 앉은 신우이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찢겨진 일기장 페이지들이 정성스레 보관되어 있었어요. 제가 찢어갔던 페이지들이에요. 이제 언니에게 돌려드릴 때가 된 것 같아서요. 신우이의 표정에는 미안함과 결연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찢겨진 페이지들을 받아들고 일기장과 하나씩 맞춰보기 시작했어요. 일기장 페이지들을 원래 자리에 맞추는데 마지막 페이지가 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머님의 마지막 일기였어요. 오늘로써 내 생의 마지막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낀다. 사랑하는 유나에게 모든 것을 남기고 10년 동안 나를 친딸처럼 돌봐준 그 아이에게 하지만 내 딸 유진이도 챙겨야 한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지만 정성과 사랑이 피보다 더 진할 수 있다는 것을 내 평생을 통해 배웠다. 우리 두 딸이 서로 웃으며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는 것이 이제 이 세상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원하는 단 한 가지 소원이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어머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왜 재단에 그렇게 많은 재산을 기부하신 거죠? 신우이가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것도 보여드리려고 했어요. 어머니가 설립하신 재단 서류예요. 서류를 펼쳐보니 최은숙 가족복지재단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이사회 명단에 저와 신우이의 이름이 나란히 올라 있었어요. 이게 무슨... 어머니는 우리가 함께 이 재단을 운영하길 원하셨어요. 양로원과 고아원을 지원하는 재단이에요. 특히 입양 가정을 돕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죠. 신우이의 설명을 들으며 어머님의 깊고 깊은 뜻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길 바라셨던 거예요. 남편이 차와 다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두 사람, 이야기 잘 되고 있어. 네, 여보, 어머님이 설립하신 재단에 대해 알게 됐어요. 남편은 서류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답네. 항상 남을 돕고 싶어 하셨으니. 신우이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가 절 부르셨을 때 제게 동의를 구하셨어요. 넌 이미 기반을 다져서 부족함이 없으니 재단의 운영을 맡아달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어머니의 뜻을 당연히 이해했어요. 살갑게 대하지도 못한 이 못난 딸의 마음까지 이해해 주시고, 세세한 부분까지 제 마음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몇 번이나 당부하셨죠. 그리고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유나 언니가 재산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내가 꼭 도와달라고요. 신우이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잖아요. 어머님이 우리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셨다는 것을. 갑자기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이 평소에 즐겨 입으시던 한복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 한복, 유나 당신이 한번 입어보는 게 어떨까? 어머니가 그렇게나 소중히 여기셨으니 남편의 제안에 망설였지만 신우이가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언니, 한번 입어보세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한복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마치 어머님이 제 곁에 계신 것 같은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연보라색 저고리와 자주색 치마가 참 고왔어요. 신우이가 다가와 저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말했습니다. 언니, 저도 입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신우이도 어머님의 다른 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우리는 거울 앞에 나란히 서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마치 정말 친자매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보시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신우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오래된 사진첩을 들고 왔어요. 이것 봐. 어머니가 젊었을 때 한복 입은 사진이야. 사진 속 어머님은 지금 우리가 입은 것과 똑같은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린 신우이가 서 있었어요. 신우이도 작은 한복을 입고 있었죠. 기억나요? 이때 어머니가 저에게 처음으로 한복을 사서 입혀주셨어요. 5살 때였던 것 같아요. 신우이의 눈에서 추억이 담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감정이 복받쳐 올랐어요. 남편이 다가와 우리 둘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이런 모습을 보고 싶으셨을 거야. 우리 셋이 진짜 가족으로 함께하는 이 모습을. 그날 저녁, 우리는 어머님이 좋아하시던 음식들로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렸습니다. 한복을 곱게 입은 채로 어머님을 기억하며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신우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이제 어머니의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네, 저도 알 것 같아요. 그건 바로 이 가족이에요. 피보다 더 진한 정으로 맺어진 우리 가족. 창밖으로 별이 총총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어디선가 어머님의 따뜻한 미소가 우리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한복을 입은 채 어머님의 사진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손끝으로 사진 속 어머님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마음속으로 이야기했어요. 어머님, 처음엔 정말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저에게 낡은 한복 한 벌만 남기셨는지, 왜 그토록 복잡한 방법을 선택하셨는지. 하지만 이제는 알겠습니다. 어머님이 남기신 건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진정한 가족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신 소중한 지혜였습니다. 열애 동안 어머님 곁을 지키며 저는 효라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제게 그보다 훨씬 더 큰 가르침을 주셨어요. 진정한 가족은 피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깊은 이해와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요. 서로 등을 돌리고 있던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건 모두 어머님이 남겨주신 따뜻한 사랑 덕분입니다. 한복 한 벌에 담긴 어머님의 깊은 마음이 우리 가족을 다시 단단히 이어준 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머님의 뜻을 이어 서로에게 기둥이 되어주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슴 깊이 품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며 살아가겠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값진 유산은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사랑이었습니다. 창밖의 별빛이 유난히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어머님이 저 하늘에서 환하게 미소 지으며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처럼요. 우리 가족,
이제 정말 행복할 수 있겠지요. 댓글로 응원해 주신다면 저희에게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더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께도 더 큰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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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